달콤한 단순당의 유혹. 2+1 하면은 뭐 그냥 잔뜩 사서 차에 갖고 다니면서 뭐 거의 콜라 중독자였어요. 콜라는 뭐 하루에 보통 막 3병씩 막 이렇게 먹고.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단순당처럼 작용하는 복합당이 있다. 맛있으니까 그냥. 그럼 이런 건 이상하게 밥은 못 먹겠는데 이런 건 먹어줘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정제된 복합당의 숨겨진 위험. 흰쌀밥, 뭐 떡류, 면류,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빵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이 역시 단순당처럼 굉장히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고 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정제된 복합당은 무엇이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집 상상해 본 적 있으시죠? 한 입만 먹어도 입과 기분까지 즐거워지는 달콤함. 단순 당의 유혹을 우리는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먹을 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설탕처럼 눈에 보이는 단순당만 조심할 게 아닙니다. 단순당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단순당처럼 작용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수, 떡과 같은 정제된 복합당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지난주엔 단짠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단순당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정제된 복합당의 위험한 유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뇨 환자 민금필 씨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이다.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고 어묵 고명을 뚝딱 자르면 재료 손질 끝. 소면 2줌과 함께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완성된다. 진짜 많이 끓이시긴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라면 끓이듯이 그냥 툭툭 해버리시네요. 네. 날만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국수는 민금필 씨가 최근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기 때문이다. 떨리기는 떨리나 보다. 얼마 전 낯선 동네로 이사 온 후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진 민 씨. 이사 온 후 국수 섭취가 부쩍 늘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맛있으니까 그냥. 그럼 이런 건 이상하게 밥은 못 먹겠는데 이런 건 먹어줘요. 뭐 이거 컵라면, 뭐 떡, 밥. 그래서 걱정이. 민금필 씨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수지만 양은 점점 늘고 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정제된 복합당 식품들. 결국 얼마 전 몸에 이상 증상이 찾아왔다. 특히 당뇨 환자 있으니까 이빨이 우두둑 막 빠지더라고요. 그걸 한날 이제 밥을 먹는데 돌 같은 게 막 씹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뱉어보니까 금 떼고 했는 게 막 빠지더라고. 이런데 막 빠지더라고. 그래 한꺼번에 이렇게 막 빠졌어요. 그래 와 심각하구나. 단순당의 유혹은 더 치명적이다. 후식으로 믹스커피와 떡까지 먹는다.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무엇부터 줄여나가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밥과 빵, 탄산음료, 각각 들어있는 영양소는 다르지만 탄수화물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단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탄수화물은 구조에 따라 단순하기도 복잡하기도 하다.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진 게 단당류.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가 단당류에 속한다.
이 중 2개가 결합하면 이당류가 된다. 단당류가 3개 이상 결합하면 복합당인데 3개에서 10개까지 연결된 것이 올리고당. 10개 이상 단당류를 가지고 있으면 다당류, 대표적으로 전분이 있다. 문제는 복합당이 정제와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사슬이 느슨해지고 끊어지면서 소화 흡수가 빨라져서 빵, 떡, 국수 같은 정제된 복합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단순당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다. 빵도 밀가루니까 갈아져 있는 걸로 만드는 거고요. 떡도 빻아서 쪄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수가 쫙 소화가 잘 돼서 흡수가 쫙 되기 때문에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당지수들이 높은 건데 쌀로 만든 거니까 건강에 좋은 식품이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떡 같은 거 드시는 게 아쉬울 수 있고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결합 구조 때문이다. 전분과 식이섬유는 모두 복합당이고 수백 개의 단당류로 연결돼 있는 건 동일하다. 전분은 단당류 분자들이 알파 결합에 의해 연결돼 있는데 대부분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쪼개진다. 반면 식이섬유의 베타 결합은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전분이 쪼개지는 것을 막는 물질을 만들어 소화를 늦춘다. 그래서 과자나 빵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쉽고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는데 이는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일어나는 증상과 똑같다. 혈당을 올리는 시간에 따라 음식마다 혈당 지수를 매기는데 과자, 탄산음료, 빵 등은 혈당 지수가 비슷하다. 하지만 채소, 통곡물, 과일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는 베타 결합이 포도당 배출을 늦춘다. 고기, 달걀 등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다. 정제된 복합당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요거는 가지고 계실 거고 본인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실 때까지는 드신 걸 적으실 거예요. 간식 드신 거 있으면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도 다방 커피 드셨는지 아메리카노 드셨는지 가능한 한 드신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수분도 여기 만약에 그냥 내가 밥 먹고 나서 먹은 거 하나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는 게 있으면 그것도 건강 상태도 확인해 봤다. 강신호 씨는 근육 감소증이 우려되는 상황. 당뇨 환자 민금필 씨는 어떨까? 검사 결과 지방간 수치는 12.5%, 정상 수치의 4배가 넘는 위험한 상태다. 이제 현재 MRI 결과상으로는 지방간 수치를 MRI로 찍어서 이제 3% 정도의 지방이 쌓여 있으면 정상 범위거든요. 근데 12%가 넘어가셔서 상당한 지방간이 있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포도당은 혈류로 이동한다.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책임자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혈액 속으로 분비돼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된다. 혈액 내 포도당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포들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내보내지만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면 혈당은 줄어들지 못하고 혈액 내 인슐린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즐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지기 쉽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지방간, 당뇨, 비만 등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식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기로 했다. 되고요. 내 혼자는 그냥 때가 되니까 모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냥 이래 해먹었어요. 이런 날 보면 거의 잡곡밥 이외에 김치 조금 이외엔 다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맵쌀이 같은 양을 드실 때 찹쌀과 맵쌀일 때 맵쌀이 더 낫거든요. 이 당지수나 당이 조절하는데 탄수화물이 되게 많고 탄수화물이 아닌 거라고 해도 대부분 무쳐 드셔요. 이렇게 달달하게. 나는 매실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매실도 그거 매실청도 다 설탕 넣어서 예, 예. 하신 거죠. 예. 댁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설탕이 들어가서 올리고당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꼭 내가 설탕을 써야 된다. 그럴 땐 사실 사카린, 스테비아 괜찮아요. 돼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요만큼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 드시면 안 되고 이게 사과 반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 해서 오렌지 반개, 요새는 과일이 크잖아요. 오렌지 반개 또는 사과 반개 또는 배 반개. 우리 자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계란, 고기, 생선은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라. 그쵸. 얼마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그치. 이제 또 너무 달게 하지 말고 매실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올리고당이나 비야, 스테비아. 이런 거를 써라. 지방간 수치가 높게 나왔던 민금필 씨는 어떨까? 장을 볼 때마다 면류를 빠짐없이 구입했던 민 씨는 장바구니부터 달라졌다. 국수로 간단히 해결했던 점심시간. 교육을 받은 대로 식단을 차렸다. 국수 대신 밥을,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렸다. 끼니마다 두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을 꼭 섭취하고 있다. 이제 생선은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먹고 낮에나 이럴 때 고등 먹고 좀 준비 좀 해가 먹어요. 과거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달라진 식단이다. 커피도 블랙으로 바꿨다. 하지만 여전히 믹스커피가 당긴다는 민 씨. 그만큼 단순당 중독에서 탈출하는 건 쉽지 않다. 전에는 아이 안 마시는 아저씨는 이거 나는 그거 믹스인데 조금씩 마시니까 이제 이거 이제 조금 먹을 만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건 뭐가 그치가 않더라. 또 다시 저기 먹고 싶고 이러더라. 2주가 지났다. 민금필 씨는 체중이 늘었다. 언뜻 보면 좋지 않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다. 2주 만에 지방간 수치가 2%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 이유는 영양소 섭취량의 질적 변화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섭취량 자체가 늘었지만 정제된 복합당은 줄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복합당이 늘어난 것이다. 식사 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영양가 있고 배 안 고프고 적절하게 드셨지만 이제 칼로리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모조리 다 적게 먹고 적게 먹어야 해 뭐 배가 고파야만 해 뭐 이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민금필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노력하고 실천하면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정제된 복합당을 과도하게 즐기고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보면 어떨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결합되어 있는 단당류의 개수에 따라 단순당과 올리고당, 복합당으로 분류합니다. 단순당은 포도당 그 자체, 그리고 포도당의 과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설탕이 포함되는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일명 빠른 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물엿, 케찹, 고추장 등이 빠른 당에 속합니다.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아 혈당을 쉽게 올리지 않는 역할을 해서 설탕의 대체제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복합당은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으로 섭취 후 분해를 거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느린 당이라고 불리는데 쌀과 밀 같은 곡류, 또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합당 식품이 가루를 내거나 찢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결합이 끊어지기도 하고 꼬여있는 사슬이 풀려 소화 흡수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느린 당이 급격하게 빠른 당으로 변신을 하는 건데요. 이때부터 위험 신호가 발생합니다. 올해 임신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고요. 가정에 뭐가 아니야. 왜 그래? 가정에 늘 화목하시기를 그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온 코미디언 문영미 씨의 점심시간. 그녀는 식단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맵기 단백질이 빠지지 않고 밥은 잡곡밥만 먹는다. 문영미 씨는 당뇨 환자다. 당뇨라고 그러는 순간부터 무조건 쌀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국수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칼국수도 안 먹으려고 하고 빵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 다 먹었으면은 지금 뭐 당이 한 300원 올라가지. 큰일 나지. 영양소를 골고루 생각한 식단. 집밥을 잘 먹자가 문영미 씨의 소신이다. 방송 일을 하면서 끼니를 거르고 정제된 복합당으로 만든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던 영미 씨. 당뇨 진단 후엔 식사량도 줄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옛날에 이만큼. 더 고봉밥을. 그럼요. 우리 엄마가 밥은 항상 그렇게 퍼줘 버릇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반밖에 안 푼 거예요. 정제된 복합당은 당뇨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평소 당뇨 관리가 잘 되는 문영미 씨가 연속 혈당기를 착용하고 관찰해보기로 했다. 일정하게 잘 유지되던 혈당은 간이 센 음식과 떡볶이를 먹었을 때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확인됐다. 어저께 제가 라면 먹었어요. 라면하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뻥 올라가는 거 있죠. 오, 이야, 처음으로 막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끔. 예를 들면 뭐 86이다 87이었는데 뭐 144 막 쫙 올라가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 그래서 라면과 떡볶이는 대표적인 정제된 복합당. 음식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른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즐기는 건 좋지가 않다. 식사 종류나 드신 종류나 식사 시간이나 식후혈당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혈당 자체는 또 급격하게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돼서 또 허기가 져서 또 더 많은 탄수화물을 복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체중이 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포도당이 소화된 후 혈류로 방출되는 속도를 말한다. 고구마와 통곡물 등은 포도당의 방출을 늦추고 인슐린 반응을 늦춰 혈당 지수가 낮고 반대로 흰 빵과 같은 정제된 복합당은 혈당 지수가 높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어떻게 변동될까? 마늘이 보통 보면 너무 약 같은 것도 안 치우고 노인네들이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지 씨. 다 못생겼어요. 모델 일을 하다 보니 평소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싱싱한 채소로 조리하고 무엇이든 골고루 먹는 편이다. 잡곡밥도 챙겨 먹는다.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부쩍 신경이 쓰인다. 친정 엄마는 너무 당이라고 너무 진짜 너무너무 걱정을 해서 드시지를 않았어. 경남 통영에 사는 이영지 씨의 어머니.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 식단 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 나만 나이가 들면서 다녀와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먹고 싶고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 단이 올라가고 싶어서 겁이 나서 못 먹고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없는 딸 이영지 씨는 걱정 없이 군고구마를 먹는다. 국수와 흰 빵 등 정제된 복합당 섭취도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는다. 이영지 씨의 혈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때가 175가 국수예요. 소면국수. 네네, 물국수 해서 제가 많이 잘 먹긴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빵도 많이 나오고 고구마도 많이 나왔어요. 고구마가 177까지 나왔어요.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군고구마 너무 잘 먹어요. 저도 지금 또 굽어놨어요. 또 굽어놨는데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등락을 반복하는 혈당 변동성이 큰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당뇨가 있는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이렇게 혈당 변동성이 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뭐 빵, 떡, 국수 그리고 단 과일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 혈당 변동성이 큰 분들이 당뇨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변화를 가져보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바꿨다가도 또 좋아지시면 또 과식하다 보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또 변화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년 전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부침개 마니아 손희숙 씨.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해 먹어요. 당시 그녀는 지방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먹는 게 막 또 즐겁고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에 참가해 성공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손희숙 씨. 잘 실천하고 있을까? 다 나물 종류잖아. 3년 사이에 식단은 완전히 달라졌다. 통곡물이 들어간 잡곡밥. 부침개 섭취는 많이 줄였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친 복합당 섭취는 늘렸다. 숙주나물도 안 먹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당뇨에 좋다더라 하고 사고. 당근도 안 먹었는데 당근도 사요. 당근도 이제 생당근도 먹을 때가 있어요. 무정료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사고 자꾸 깨우쳐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로 무대뽀였어요. 3년간 꾸준히 식생활 개선을 실천해온 손희숙 씨.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았다. 지방간 수치가 3% 미만, 완벽한 정상 범위다. 검사한 걸로는 되게 좋으세요. 이전에 빼시고 잘 유지하고 계셔서 정말 좋으세요.
지금 지방간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MRI로 숫자로 정확하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없으세요, 지방간은. 지금 손희숙님 연세에 그 정도 드시고 계시는 분 많지 않아요. 더구나 일도 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이렇게 먹고 고구마 정도 먹고 조금씩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걸 학습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또 잊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깨닫고 나니 실천이 어렵지 않았다는 손희숙 씨. 정제된 복합당을 줄여나가면 누구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